안녕하세요. 서울탑치과 연문서 원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올리신 질문 중에서 치아 미백에 대하여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치아 미백을 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누구든 하얗고 예쁜 치아를 갖는 게 희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방법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고 또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제가 질문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미백이 필요하느냐? 이가 이렇게 누렇게 변하기 때문인데요. 보통 치아가 누렇게 되는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선천적으로 치아가 누러신 분이 있습니다. 보통 치아의 맨 바깥쪽 층을 우리가 범낭질이라고 하고요. 그 범낭질은 어느 정도 두께가 있어야 되고, 그 두께가 하는 역할들은 속에 있는 치아를 보호하는 갑옷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굉장히 단단하고 하얗고 투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치아라는 게 하얗고도 또 단단하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아질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상아질은 보통 색깔이 하얗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 갈색이 도는 노란색에 가까워서 어떤 분들은 이런 범낭질이 좀 얇으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범낭질이 얇아서 생기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안에 있는 상아질이 비쳐 보이면서 선천적으로 아예 누래 보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미백이 거의 잘 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세요. 미백이라는 거는 사실은 하얀 옷을 입었는데 하얀 옷에 어떠한 얼룩 같은 게 생겼으면 그걸 깨끗하게 만들어서 다시 하얀색처럼 보이게 만드는 게 미백인데요. 원래 노란 옷을 갖고 와서 그걸 하얗게 만들어 달라고 하면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후천적으로 생긴 착색 같은 경우, 커피라든지 와인이라든지 그냥 보통 통상의 음식물을 드셨을 때 생기는 그러한 부분들은 보통 미백에 의해서 많이 제거가 됩니다. 하지만 선천적으로 원래 치아 자체가 범낭질이 얇거나 누렇게 가지고 나오신 경우는 그렇게 미백의 효과가 많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물론 안 한 것보다는 훨씬 효과가 있긴 한데, 드라마틱한 효과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아서 한계가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후천적인 착색에서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는데, 나이가 드실수록 치아에는 미세한 흠집 또는 크랙이라고 약간 금이 가게 돼 있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매끄러운 표면을 갖지 않는 치아로 만들어지면서 거기에 일종의 때가 끼면서 어르신들이 보면 젊은 사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가 누렇게 보이는 이유의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잇몸이 좀 내려앉게 되면 치아 뿌리 부분에는 범낭질이 없기 때문에 상아질이 바로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누렇게 되기 때문에 치아 뿌리 부분은 또 미백도 잘 안 되고, 또 선천적으로 원래 누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은 이런 경우 미백의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추 분말로 양치를 한다거나 베이킹 파우더 같은 거를 써서 이렇게 한다거나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행위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떤 의료적으로 검증이 되지 않았고요. 그게 이제 어떠한 해로운 일을 작용할지 모르기 때문에 미백을 조금 원하신다면 미백으로 특화되어 나와 있는 치약과 아니면은 자가 미백, 이런 것들을 하셔야 되고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전문가와 상담을 해보시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보통 미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미백은 크게 자가 미백과 전문가 미백이 있습니다. 보통 여기에 쓰이는 약재의 함량이 좀 달라요. 약재의 어떤 함유량이 높으면은 굉장히 미백이 잘 되는데 그만큼 위험성이 커지고요. 상대적으로 약재 함량이 적은 거는 미백이 효과가 좀 떨어지지만 안전성이 커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가 미백이란 경우는 보통 미백제를 짜 넣을 수 있는 틀과 거기에 그 허가된 미백제를 해서 집에서 이렇게 하시는 미백인데, 여기서는 약재의 함량을 높이지 못하는 이유가, 함량을 높였을 경우 잇몸 같은 데 닿거나 이렇게 되면은 화상을 입을 수 있어요, 잇몸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 데서만 할 수 있게 전문가 미백으로 제한을 시켜 놓고요. 자가 미백은 사실은 그렇게 함량이 높지 않은 걸 쓰기 때문에 그만큼 효과도 떨어집니다. 반면에 전문가 미백은 이러한 약재가 닿을 것 같은 잇몸이나 이런 부분에다가 댐을 쌓습니다. 댐을 쌓는데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댐을 쌓아서 비옷을 완전히 입혀 놓은 거죠. 우리 시멘트 공사장 위에 이렇게 비닐을 덮어서 비가 와도 괜찮게 해놓듯이 완전히 밀봉을 해놓은 상태에서 이 약재가 닿을 치아에만 미백제를 적용을 시킨 다음에
거기에다가 빗을 조여주게 됩니다. 이 빗을 조이는 이유는 거기에 올라간 약재를 활성화를 시키는 과정입니다. 이걸 액티베이션이라고 하는데, 빗을 조여주면 거기서 약재 활성화되는 효율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짧은 시간 안에 미백의 효과를 최대한대로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에는 환자분이 집에서 하실 수 있도록 자가 미백과 병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전문가 미백 한번 하고 자가 미백 일주일 한 다음에 다시 전문가 미백하고 또 자가 미백하는 그런 투 사이클 부분을 돌리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것은 미백의 효과나 또는 환자의 착색의 원인, 그 다음에 환자의 치아의 어떤 상태, 원래 이제 노란색이를 가지고 계셨는지 아니면 미백을 하면 밝아질 수 있는 치아인지를 확인을 한 다음에 거기에 맞게끔 미백을 하는 것들이 추천되고 있습니다. 자가 미백은 요즘 뭐 여러 약재들이 나와 있으나 효과가 그리 좋지 않으니까 제대로 미백을 받아보시려면 치과에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중요하고, 일단은 치아 표면에 뭐 치석이나 아니면 치태 같은 게 껴 있으면 미백약이 사실 잘 닿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스케일링 같은 걸 해서 치아 표면을 깨끗하게 해놓고, 그리고 미백제가 잘 흡수가 될 수 있게 한 상태에서 미백을 하는 것을 추천드리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미백이 이제 또 단점이 있을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문가 미백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시간도 많이 소요가 되고요. 치과에 와서 보통 2시간 이상 소요가 되는 힘든 치료를 받으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뭐 그게 많이 아프고 이런 걸 떠나서 입을 벌리고 2시간 계신다는 게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잘들 받고 계시고요. 또 하나가 이제 어떤 분들은 잇몸 같은데 약간의 약재가 스며들어갔을 때 거기가 화끈거리는 어떤 궤양이라든지 그런 통증이 있을 수 있고요. 뭐 밀봉이 잘 돼 있어도 어떤 분들은 미백 약재가 굉장히 시리시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아무렇지도 않다고 하시는 분이 있어서 사실 전문가가 보기에도 이게 굉장히 시릴 것이다 아닐 것이다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미백 약재에 대해서 예민한 통증을 발휘하시는 분이 있어서 예방적으로 진통제를 드시고 하시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미백이 모든 분들한테 편안한 치료가 되지는 않는 원인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도 그렇게 생각만큼 많이 힘들지는 않으니까 부작용은 비교적 크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구하실 수 없겠지만 전문가용 약재 갖고 집에서 하시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행위라고 할 수 있으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미백에 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미백은 어떤 치과 의료 시술의 하나이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를 하셔서 거기에 맞는 미백을 받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